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치과 윤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 치과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두세 살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충치 때문에 이가 썩어서 충치가 아주 조금 썩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썩어서 이를 빼는 경우도 있고 충치 때문에 치과를 가고, 두 번째 큰 이유는 빠르게 시작하면 20대부터 생길 수 있지만 보통 3, 40대부터 시작하는 치주질환, 잇몸질환, 잇몸병 때문에 치과를 가게 됩니다. 오늘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잇몸병으로 인한 치료를 치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치과에서 올해 스케일링 한번 받아보셨나요? 2020년은 다 저물어 가고 며칠만 있으면 이제 2021년이 오게 됩니다.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힘차고 활기차고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만 20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치석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치과 방문하셔서 정기검진 하시고 스케일링 하시면 좋습니다. 잇몸 질환이 아주 심하지 않고 치석이나 치태가 심하지 않은 분들도 한번 잇몸 치료 스케일링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만 얼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석이나 치태나 염증이 치과에서 한 번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관리가 잘 안 되었다, 몇 년 동안 때들이 많이 묵었다, 그렇다거나 아니면 몇 년이 아니더라도 간혹 어떤 분들은 몇 달 만에 치석이나 염증이 굉장히 많이 잘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잘 안 돼서, 구강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좀 치석이나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 또는 전신 질환이 있으셔갖고 아니면 몸이 불편하셔갖고 양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달만 해도 염증이나 치석, 치태, 나쁜 물질들이 생각보다 빨리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 치료해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증도 심하고 하고 나서도 불편하기도 하고 많이 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 번에서 많으면 3, 4번, 5번 정도 나눠서 잇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 여러분들 아시는 스케일링이라고 잇몸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치석이나 치태들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치근활택술이라고 해서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 치태들을 제거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 치태를 제거하고 나서도 그 밑에 더 깊숙이 있는 치석이나 치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염증이 되게 깊숙이 뼈를 깊이 파먹으면서 염증이 심히 진행된 경우는 간단하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취를 보통 동반하는 잇몸 치료, 치주 소파라고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케일러, 스케일링 할 때 찍 하는 초음파 기계 있죠? 그걸로 일단 치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작업으로, 손으로 하는 기구로 깊숙이 숨어있는 다른 데보다 염증이 많이 있고 치석이나 치태가 깊숙이 숨어있는 곳에 염증을 긁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료들은 우리가 기구를 통해서 이쯤에 이런 나쁜 물질들이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긁어내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긁어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논문에 의한 조사를 해보면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긁어낸다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밑에 있는 때들을 긁어내기 때문에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잇몸 질환이 전체적으로 아니면 일부분 너무 심하다 그러면 마취하고 잇몸을 열어갖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눈으로 직접 여기 때가 많이 있네, 여기 염증 물질이 많이 있네, 여기 뼈가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치료도 하고 치석이나 치태 많은 나쁜 물질들을 세균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뼈들, 잇몸뼈, 치조골을
성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정리한다면은 잇몸을 다시 모아놓고 실로 묶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이제 아무는 걸 기다리는데, 많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치주 수술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하고 나서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까지 뭐 일본 아니면 전체적으로 치주 수술을 하실 정도라면 잇몸병,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치할 때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잇몸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잇몸 뿌리는 위쪽 부분보다는 굉장히 찬 거에 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찬물 드실 때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싫어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음식물이 좀 많이 끼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연세 있으신 남성분들은 그 수술하시고 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린 것이 심한 분들은 그 시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충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린 증상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덮어 씌우는 것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잇몸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가장 약한 것부터 가장 심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치주 소파나 아니면 뭐 치주 수술 이렇게 깊숙이 치료하는 것까지 하고 나서도 더 이상 이 치아는 오래 쓰기에는 너무 염증이 심하다, 우리가 희망을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옆에 있는 이들까지도 염증이 많이 확산돼 갖고 옆에 있는 이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똑같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더 뼈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어쩔 수 없이 빼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치과에서 원사진, 치근단 사진이라든지 큰 파노라마 사진을, 전체 A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를 빼고 나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양쪽 이를 깎아서 브릿지라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광범위하게 없는 경우는 뭐 틀니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빼고 그냥 있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잇몸 치료 과정, 보통 스케일링만 알고 계시지만 더 깊숙이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구강위생을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습관은 평소 매일매일 식사하시고 나서 하는 양치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치질 꼼꼼하게 부드러운 칫솔모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생각보다 더 자주 잘 닦아주시고, 올바른 양치법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칫솔로 다 제거 안 되는 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서 음식물 남은 찌꺼기들을 빼내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혀도 칫솔이나 아니면 혀 클리너 등으로 혀 깊숙이 닦아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상쾌해지고, 이렇게 며칠만 하시더라도 안 할 때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걸 느끼고 나면 그 전에 우리가 버렸던, 그 전에 해왔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긴 좀 어렵거든요. 이제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습관으로 돌아가서 더 양치 관리를 더 잘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이 좋은 치아들을 관리를 잘 안 할 때보다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시고, 잇몸 치료 필요하면 잇몸 치료도 정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년에 새해 1월에 찾아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관련해서는, 입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더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좋은 습관들, 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 내가 버리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새해에는 하고 싶었던 것들, 취하고 싶었던 것들 한번 취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있으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새해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